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25% 관세를 적용받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미 협상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강, 반도체에 이어 로봇과 산업기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까지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8월 1일자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They sell millions and millions of cars, Mercedes, BMW, so many different, Volkswagen. I didn't look at that, but I would imagine number one by far, more so than even Japan.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적용하는 무역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농수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조건입니다. 9월 1일부로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 성분에 대한 관세 면제도 적용됩니다. 앞서 일본도 대미 무역 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어 당분간 25% 관세를 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일부터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산업용 프레싱 장비나 작업물 용접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장비 등이 조사 대상인데 이 품목들을 수입하는 게 미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한편 한미 간 통화 스와프 논의가 난항인 가운데 미국은 동맹 아르헨티나와 약 28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은 33억 달러에 달해 불과 반년 전보다 47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이 부담한 대미 관세액은 33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7배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부품에 붙는 관세액이 19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관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계류와 전기, 전자, 철강, 알루미늄 순으로 관세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각 25%의 품목 관세를,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그 파생 제품들은 6월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신설한 관세 문제 상담 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범정부 협업 체계로 격상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을 지원하고 미국 관세청 사전 심사 컨설팅과 미국 세관 사후 검증 대응, 철강 함량 가치 산출 지원 서비스 등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특히 철강 파생 상품 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전문가가 상시 1:1 상담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 6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하면 47배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큰 폭의 인하는 없었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겼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4에서 4.25% 수준으로 낮아졌고 한미 간 금리차도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금리 인하로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이어졌던 금리 동결 행진도 멈췄습니다.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연방준비제도는 경제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1.4%에서 1.6%로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연준은 올해 추가로 2번 더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임명해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이 금리를 2단계 내리는 B컷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효과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중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본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Higher tariffs have begun to push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but their overall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remain to be seen. 미국 기준금리는 9달 만에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 여파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리면서 향후 통화 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